안녕하십니까. 뉴스 이면을 파헤쳐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중국이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수장비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은밀히 지원해 온 것으로 확인돼서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4일 중국 국영 방산업체들이 항법 장비라든지 전파 방해 기술, 전투기 부품 등을 러시아 국영 방산업체에 수출해온 사실이 지난해 러시안 세관 자료에서 확인됐다 그러면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비영리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로부터 자료를 입수했는데 작년 4월에서 10월 이 러시아 세관 자료에는 러시아로 수출된 항목의 수출국, 운송일자, 운송업체, 수령자, 구매자, 주소, 상품 상세 등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인용한 이 자료에 따르면 이 러시아의 2월 24일 침공 이후에 국제 제재로 대러시아 수출이 제한된 품목만도 8만 4천 건이나 되는데 러시아에 그런 것들이 다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러시아, 중국의 제재 대상 기업 10여 곳이 활발하게 무역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영 방산업체인 폴리테크놀로지는 지난해 8월 31일 러시아 국영 군사장비 업체인 JSC 로소보네스트 포트에 M17 군용 헬기의 항법 자치를 수출했습니다. 또한 중국 푸젠 난한 바오펑 전자도 동일한 러시아 업체에 장갑차용 통신 방해 망원 안테나를 판매했고, 같은 달 10월 24일에는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사인 AVIC가 러시아의 거대 방산업체 로스텍의 자회사에 SU-35 전투기 부품 120만 달러, 한 15억 원어치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관련해서 이런 품목은 중국이 러시아에 수출한 이중용도 상품 수만 종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중용도 상품이란 이 군사적 용도로 전용할 수 있는 상품을 일컫는 건데요. 현대전 수행에 필수적인 반도체가 대표적인 이중용도 상품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이 반도체의 경우에 대러시아 수출 규모는 2월 서방의 첫 제재 부과 후에 통상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수개월 만에 기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대러시아 반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은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5일 러시아가 지난해 서방의 제재 속에서 반도체의 약 40%를 중국과 홍콩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금융협회 그러니까 IIF가 지난 1일 펴낸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제재 속에서 미국의 동맹들로부터 수입선을 다변화했고, 그 결과 중국, 홍콩, 튀르키예가 유럽연합을 대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대러 수출은 761억 2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에는 675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그중 반도체와 전자회로 수출은 3억 1293만 달러 규모로 전년보다 34.9%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수입 역시 전년에는 793억 2천만 달러였는데 이것보다 늘어난 1,14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보안 전문 싱크탱크인 실버라도 폴리시 엑셀러레이터, 그러니까 이걸 SPA라고 그러는데, 이 SPA도 지난 1월 22일 공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러시아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같은 중요 수출품을, 필수품을 중국, 홍콩 등을 경유해서 대거 수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등이 서방 물품을 대신 사들여가지고 러시아에 대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로 향하는 세계 각국의 전체 수출 규모가 제재가 발동되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된 상황이다 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 통신은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국영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러시아를 지원한 정황을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포착해서 물밑에서 중국 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지난 1월 24일 전했습니다. 실제로 SPA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0월 기준했을 때 러시아의 최대 공급국이자 전년 대비 수출이 가장 많이 증가한 나라입니다.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반도체죠. 서방 각국은 스마트폰에서부터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이 전자장비의 필수 부품인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재 초기부터 수출을 통제해 왔는데, 러시아는 전쟁 이전부터 서방의 제재 칼끝을 피하기 위해서 이 반도체 재고를 대폭 늘렸고, 또 중국 등 이런 제재와 무관한 국가들로부터 공급망을 이렇게 바꿔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 수입 자체를 아웃소싱한 셈이고, 이런 작업에 중국이 주 역할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국영 기업의 대러시아 지원설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뜻밖입니다. 중국 외교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면서 미국도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역공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0일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중국 국영 기업들이 군사 또는 경제적 지원을 러시아에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보도에 대해서 논평을 요구받으니까 뭐라 그랬냐면, 미국이 만약 위기의 조기 종식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무기 수송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오 대변인이 이어서 미국을 향해서 전쟁으로 이익을 추구하기를 그만두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정세가 최대한 빨리 완화되도록 추동하고 당사자 간 평화협상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은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만들어낸 당사자이자 최대의 추동 세력이라고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중형 무기와 공격형 무기를 수송하고 충돌의 기관과 강도를 끊임없이 늘렸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이 이어서 미국은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근거 없이 의심하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근거 없는 공간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이 무리하게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방 진영을 의식해서 러시아하고 약간의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보였던 중국이 다시 러시아하고의 우위를 강조하고 나서서 중국 외교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일 마자우시 부부장이 지난 2일과 3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또 두 외무차관과 만나서 관계 강화 의지를 다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마 부부장은 이번 방문에서 양국의 정치적 신뢰가 계속 심화했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은 꾸준히 추진됐으며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러시아 측과 함께 양국 정상 간 중요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서 올해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 부부장의 러시아 방문은 중국 외교 라인의 1인자인 왕이 공산당 중앙외사 판공실 주임이 이달 중 러시아를 방문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할 것이라는 이 러시아발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왕이 주임의 러시아 방문은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양국이 밀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지난 1월 30일 미국, EU, 영국 등의 서방 진영이 모두 러시아하고의 무역 협력을 축소함에 따라서 중국은 큰 폭으로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서방의 제재도 불구하고 군사적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일부 핵심 기술의 공급자가 되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중국에 대해서 러시아를 돕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미국의 소리가 지난 1월 21일 보도를 했습니다. 이 VOA는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미 국방부의 마이클 체이스 중국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1월 17일 중국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송인차오 부주임과 2시간가량 통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게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중국을 수차례 오가는 러시아 수송기에 대한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앞서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안보 지원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가 없다 그러면서도 만약 중국이 체계적으로 러시아를 돕고 제재 회피를 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재 회피를 통해서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는 것이 들통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직 군사 무기까지 지원한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미중 간 디커플링이 심화된다 그러면 이젠 무기 지원까지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에 대한 미국과 서방 진영의 경제 제재도 본격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마디로 이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지금부터 더 본격화될 것이라는 의미죠. 이런 점에서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둔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은 엄청난 국내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